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엔비디아와 캐터필러 등 주요 기업이 중국 경기 둔화를 이유로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을 내놓은 데 따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05% 하락한 24,477.36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99% 내린 2,638.49에 나스닥 지수는 1.27% 떨어진 7,073.91에 거래됐습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회의에서 미국의 무역정책 위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WTO는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를 다룰 패널을 구성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국 측 대표단은 미국의 관세에 대해 WTO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고 다국적 무역 시스템의 체계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 오는 2월 5일 미국 하원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 달 5일 하원에서 국정연설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당초 29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예상과 달리 둔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브뤼셀에서 ECB가 최근 드러낸 조심스러운 톤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2170선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71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상승세를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 장 중간에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고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 급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오늘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애플은 이미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바 있죠. 이후에 이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의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 효과가 대부분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세에 따라서 이 설비 투자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조선주가 강합니다.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 커지고 있는데 함께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비바이오 종목들이 새롭게 기업 공개에 나서면서 우리 시장을 이끌 이 선두주자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와 캐터필러 등 주요 기업들이 이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실적 전망을 하향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중국은 계속 부진한 경제 지표를 내놓고 있고 또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뉴욕 증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어제 미국 시장의 동향들 잘 봤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올라왔다 싶으니까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대표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 기승전 중국입니다. 특히 어제 장중에 중국의 기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 그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시장도 한번 출렁이기 시작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를 들어서는 미국 시장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고요. 이벤트가 있고 기업 실적까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올라왔던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일단 좀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했던 어제 하루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고요. 이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수출주 입장이었던 이 캐터필러 중장비 업체죠. 이쪽 같은 경우가 실적 부진을 발표했는데 4분기 순이익을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으로 발표를 했고요. 다우 30 종목 중에서 가장 낙폭이 큰 한 9%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단 매출의 부진을 밝히기로는 중국의 수요 둔화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 감소, 그래서 중국 경제의 둔화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은 이제 중국 핑계를 막 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체라기보다는 약간 그래픽 카드에 좀 더 특화된 회사죠. 그런 관점 쪽에서 마찬가지로 13% 이상 하락한 모습인데 4분기 매출 전망치가 27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하향 조정되면서 특히 중국의 거시경제 악화가 그래픽칩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원래 작년부터 계속 실적이 안 좋았었죠. 대표적으로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 쪽에서 단기적인 PC 수요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는 일단 암호화폐가 어떤 버블이 꺼지면서 나오는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핑계는 약간 중국을 댔습니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어제 시장 전반적인 업종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술업종 1.4% 하락, 통신서비스 1.1% 하락,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 1.1% 하락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기술주 쪽에 대한 시각들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팡 관련 종목들도 모두 안 좋다. 그런 쪽에서 페이스북 1%대 하락, 그리고 아마존이 1.95% 하락으로 가장 낙폭이 컸고요. 그동안 가장 많이 견조했던 주가다 보니까 오히려 매물이 좀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이 0.9% 하락, 상대적으로 넷플릭스가 0.7% 하락 이러면은 그나마 좀 선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차익 매물 때문에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고 보는 흐름들이고요. 오늘 또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이 반도체 관련된 쪽에 대한 부진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들어갈 수 있다는 관점들인데 대표적으로 반도체주 AMD 8%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3% 하락 이런 쪽의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ETF는 거의 2% 이상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시장의 분위기도 일단 초점은 차익 매물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주가 흔들리면은 지수 관련된 흐름들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일단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올해 이번 주 S&P 500기업 중에서 한 100개 이상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 20%가 몰렸죠. 그런 상황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무래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시장은 긴장하고 두려워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일단 지금까지는 S&P 500기업 중에서 70%의 이상이
그래도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라는 쪽에 발표가 나오면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가 문제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또 이번 주에 들어오는 대형 이벤트들 당장 또 FOMC 회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날 미국의 무역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만나서 또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된 또 중요한 변화를 가져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가 아마 가장 방점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중대한 결론을 아니면 합의점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무역 협상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역 협상과 관련된 뉴스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금요일 날에는 고용 보고서가 또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 가장 뜨겁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번에 셧다운이 일시 해소됐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숨통을 돌릴 수 있어도 이 부분은 3주간입니다. 그래서 3주간 다시 정부 재가동하고 협의를 이어가겠다라는 관점인데 지금까지 일단락이 됐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뉘앙스 자체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좀 리세션을 갖고 다시 논의해보자라는 관점이지 이게 셧다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와도 같이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추가적인 3주, 그러니까 2월 중반쯤에는 또다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지도력이나 아니면은 협상력이 다시 한번 또 도마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흐름을 보게 되면 달러화는 소폭 하락세로 끝났는데 아직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거로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0.03% 하락한 부분들, 그리고 또 유가는 3% 이상 하락해서 WTI 기준으로 51.99달러 기록했던 모습들인데 또 여러 가지 공급보다는 중국의 수요 둔화 가능성이 좀 더 펼쳐졌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원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유가 또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이번에 중국의 PMI에 대해서 또 상당 부분 시장이 많이 주목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PMI 관련된 흐름들도 이번 1월 말 나오는 부분들 계속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금 가격은 작년 6월달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다시 온스당 1,300달러를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약간 시장 기조가 다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여러 가지 대형 이벤트와 기업 실적 쪽에서 좀 떨고 있다. 관점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잘 말해줬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빵 기업들 이 간밤에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 반도체주도 안 좋습니다. 시장이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애플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미 팀 쿡이 이 실적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10%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요. 애플도 어쨌든 간에 중국 핑계를 좀 대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에서의 관련 부품주들도 좀 불안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마당에 애플이 드디어 실적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애플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안 좋던 시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증폭될 것인가 아니면 일단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선방했다고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를 보게 되면 작년 4분기 중국 매출은 한 22%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홍콩의 유력 신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은 똑같습니다. 스마트폰 수요가 정체됐고 거기다가 중국의 자국 업체가 점유율이 올라가는 대표적으로 화웨이죠. 화웨이 같은 경우 지금 샤오미랑 치고받고 하는 상황에서 일단 1위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점유율이 23% 출하량이 늘었다라고 하고 있고 또 비보라고 하는 회사도 한 8%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애플은 또 오히려 약간 소외되는 모습들이죠. 게다가 지금 무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첫 번째는 관세일 거고요.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역 분쟁 속에서 이제 자국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애국심이 발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 회사 거 써라.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한다. 회사 차원에서 이런 쓸데없는 정책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에 대한 부각이 좀 더 이어진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부담감으로 나오고 있는 게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무역 분쟁이 나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대체적으로의 중국 관련된 어떤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산업별로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1월 초에 팀 쿡 선생님께서는 중국 수요 둔화로 1분기 매출이 전망이 하향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밝혔죠. 그래서 한 910억 달러가 넘는 수준에서 800억 달러 중반대, 그래서 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전망치를 하향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부담감을 좀 키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핑계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애플의 판매 전략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애플은 실적을 발표할 때 판매량을 발표를 안 합니다. 오히려 매출액 중심으로만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매출액 자체는 판매량 곱하기 가격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판매량이 많이 좀 부진하고 떨어질 거를 우려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을 높였죠. 그래서 매출액은 그래도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버텨왔는데, 애플을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봤었을 때 주변에서도 애플을 상당히 좋아하고 지금까지 애플만 썼다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바뀌긴 바뀌는데 이제 거의 뭐가 바뀌는지 잘 모르겠다. 이건 솔직히 삼성도 똑같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과 관련된 어떤 혁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동인이 부족하다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쪽도 애플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애플에 대한 실적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숙제는 또 분명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어떤 수요를 창출할 만한 애플의 새로운 과거의 모토였던 혁신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애플에 대한 전반적인 기업 가치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이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측면 쪽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올해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만만치 않죠. 특히 지금 가장 먼저 폴더블 폰이나 새로운 5G 폰 이런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열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애플이 과연 이를 과거의 선도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쪽은 아직은 좀 의문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애플 관련주, 대표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LG 그룹주입니다.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LG노텍의 주가가 또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모습들, LG노텍의 주가를 보고 있으면 애플의 주가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한번 급락이 나온 뒤로 이번에 기술주와 관련된 빵 종목들이 좀 대차게 반등을 하는데, 애플은 저점에서 약간 올라오는 수준 정도로 시도했다가 오늘 다시 밀렸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IT 관련된 반등세에 소외된다는 관점과 함께 LG노텍에 대한 실망감이나 아니면 또 LG그룹주,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려감이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흐름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선방하는 실적을 발표할지, 아니면은 실적이 부진해도 이 정도는 그래도 선방했다고 해석할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실적 가지고 그대로 이제 안 되겠다, 애플은 더 이상 못 쓰겠다,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겠다라는 쪽에서 실망 매물이 커질지, 그런 3단계의 시나리오를 갖고 내일 애플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들, 특히 IT 업종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애플의 또 아이폰은 또 중요한 디램 관련된 또 수요처가 되겠죠. 모바일 디램 쪽에 중요한 수요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IT 업종 쪽으로 시각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일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이 현재 둔화 국면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책들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실물경제 전문가들은 2017년 말에 단행된 대규모 법인세 감세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감세에 따라서 설비 투자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라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감세 효과 사실상 큰 영향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방어막을 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솔직히 감세 효과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파장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 어떤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죠. 설문조사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조사에 관련된 기반으로 마련할 때 보게 되면 왜곡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의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편향된 분위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 감면을 작년 1월부터 30년 만에 법인세율 35%에서 21%로, 그러니까 즉 10% 이상 감면을 했는데 1조 5천억 정도 감세 영향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았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이건 미국 얘기죠. 미국의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얘기로는 기업 환경조사를 했었을 때 법인세 인하로 투자를 가속화했다라는 것보다는 84%가 계획이 별로 바뀐 게 없다. 그래서 10월 달에 81%보다 더 늘었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이게 1월 달 수치가 아니고 또 10월 달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감세 효과가 조금 더 누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어떤 투자를 늘리거나 변화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쪽으로 뚜렷하게 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재정 부양을 위해서 기업 소비 그리고 고용 증대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던 부분들이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은 일단 추가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라든가 고용과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쪽은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확인할 상황들은 좀 아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단순한 감세 효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던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무역전쟁 여파였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위축이 좀 더 우려됐다라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관세 부담으로 그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들까지 다 생각해 봤을 때는 감세 효과가 좀 생각보다 많이 상쇄가 되었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정책들이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셧다운 여파로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을 했고요. 또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의 포위망도 점점 더 좁혀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들이 더욱더 힘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들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트럼프들 아니고 정책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동력이 약간 좀 이뤄질 수 있는 상황들,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우려감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트럼프는 트럼프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독단적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강하게 미는 흐름을 봤을 때 항상 사업가 기질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입지가 좁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성과를 강하게 내서 이를 좀 상쇄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이고 있는 무역 분쟁부터 남북한 관련된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뭔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박차를 가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여야 되겠죠. 가시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우려감 때문에 어떤 좀 좌초할 게 아니라 아직 기회 요인들이 더 남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들도 한 번쯤 동전의 이면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현재 4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제 앞서서도 많은 좋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저는 당연히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받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하락해서 위기가 아니라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의 과정이 이미 많은 투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견고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늘도 조정은 매수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다우가 2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중 저점이 4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절반을 돌려놓고 끝난 겁니다.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 롱패딩을 입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올겨울이 예상보다 춥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롱패딩을, 지난해 유행했던 롱패딩 업체를 포함한 겨울 의류를 많이 생산한 의류업체가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춥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젯밤, 오늘 서울 지역이 좀 쌀쌀합니다만, 이 쌀쌀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시장도 롱패딩을 입고 있으나 이제는 밝은 세계, 산뜻한 봄 의상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다 좀 첨부한다면, 자, 봄 의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꽃샘추위가 있다시피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무슨 중요한 시점이냐? 지금부터 조정의 폭과 기간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군들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러브콜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 2월 달에 주도주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2월은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만 체크하신다면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증시를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눌림목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최근 이 전문가들도 들어오는 외국인들 자금 같은 경우에도 패시브 자금이다 이런 분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 이 조선업종들 중점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을 중점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오늘 조선업종에 대한 헤드 타이틀을 정하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조선 가자 이렇게 표현을 써봤는데요. 자, 조선업종 하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3대 경제축이고 산업이 하나죠. 반도체, 조선, 자동차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타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강한 업종이고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업이 최근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침체의 일로를 겪었죠. 세계 1위 조선 수주량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이제 중국한테 또 1위 자리를 내주고요. 이제 일본이라든지 다른 국가들한테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만, 자,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운 바람이 조선업종에도 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조선업체의 수주량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같은 큰손 세력들이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세계적으로 LNG라고 하죠.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액화 석유가스가 증가한다면 그 운반선도 수주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일반 선박이 아니라 이 LNG 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한테 1위 자리를 뺏었던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 LNG 친환경 선박의 노하우를 완전히 전수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친환경 선박,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작년 국내 조선사 수주 비중이 40%로 지난 2016년도에 22%대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2017년도에는
그 LNG 발주 선박이 20척밖에 되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배가 넘는 70척의 수주를 함으로써 자 이제 조선업종이 본격적인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데이터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LNG 선박의 이 물동량 증가는 LNG 액화천연가스의 이 물동량 증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운임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선박의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내 3대 조선업체의 그 수주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요. 5만에서 무려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2척이나 수주를 했죠. 이 30만 톤급의 원유 운반선을 수주해서 발주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수주는 긍정적이고요. 또 현대중공업도 유럽 선사로부터 15만 8천 톤급의 운반선을 또 2척이나 또 수주를 했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그 LNG 수출국의 하나인 카타르. 자, 지금 카타르의 정부 고위 관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제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카타르에서 이 선박을 계속해서 수주한다는 발언을 나오고 있는데 물론 대한민국에 전량 다 주진 않겠지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카타르 국왕도 조만간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호주라든지 러시아, 모잠비크 같은 나라에서도 LNG 선의 발주 시장 상황이 급속도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타국가들의 그 수주도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대한민국 조선 수주 현황은 세계 1위를 다시 되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1조 원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가격도 장기 침체 국면에서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의 과정을 보이고 있는 이 조선업종이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장기 저평가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도 한 발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국의 조선 수주가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에 어찌됐든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기업 공개 시장이 열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서둘러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 노랑풍성이나 웹캐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상반기에는 이 IPO 시장이 엄청난 열광의 도가니겠죠. 근데 하반기 들어서 특히 3, 4분기가 지나면서 이 IPO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오히려 IPO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계속해서 취소라든지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이 IPO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도 IPO 시장 이제 신규 세네 개들이 계속해서 상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25일이었죠. 웹캐시가 상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장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올해 상장 1호 기업인데요. 이 웹캐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핀테크 기업인 웹캐시의 올해 1호 그 IPO 상장은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모가 밴드 상단에 공모가 결정되는 무려 26,000원으로 결정되는 기념을 통했는데요. 상장 첫날 34,600원까지 급등했다가 급등했죠. 그리고 어제 32,200원으로 마감하면서 1호 첫 단추는 아주 긍정적으로 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로 내일이죠. 내일 노란풍선이 상장이 됩니다. 30일 날. 그리고 다음 달 초 2월 1일에는 이노테라피가 상장이 되고요. 11일 날은 또 천보가 상장되는 등 계속해서 IPO 기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IPO 시장은 지난해와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IPO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해 열광을 IPO 시장에 부렸던 것이 바이오테크입니다.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해 연말부터는 이 바이오 기업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난해 상장한 TNL 바이오 그 펩이라든지 네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 부진한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1일 날 그 신규 상장을 하는 이노테라피의 경우도 바이오 기업 첫 번째 올해 들어서 하는 그 상장인데요. 이 의료용 지혈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공모가 하단 밴드보다도 적은 공모가 하단 밴드가 22,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18,000원으로 공모가가 선정이 됐고요. 공모 물량도 회사 측에서 한 60만 주를 예상했는데 50만 주로 축소되는 그런 지나와는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자 내일 상장되는 그죠 노란 풍선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니셔 보셨죠? 저도 노란 풍선을 통해서 한번 해외여행을 간 기억이 있는데요. 해외 그 여행 대행 업체입니다. 여행 업체인 이 노란 풍선은 희망 그 밴드가 15,500원에서 19,000원 사이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2만 원의 공모가가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밴드 상단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모가를 신청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무려 68%를 넘어서면서 공모가가 2만 원으로 배팅된 역시 전형적으로 이 영업체도 흥행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2월 11일 날 그 IPO를 준비하고 있는 천보도 정밀학 소재 업체입니다. 근데 밴드 상단이 4만 원인데요. 이 밴드 상단의 공모가가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수혜 측을 해보니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614대 1,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947대 1이라는 아주 대표적으로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흥행에 전격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안전운행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이라면 자 지금 공모시장 한번 노크를 해보셔도 올해는 좋지 않을까. 지난 하반기에 공모시장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IPO 시장 이전과는 다르게 바이오는 조금 잠잠하고 또 비바이오 종목들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시장의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장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네, 중국 시장의 불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중국의 경제 지표를 아주 직설적으로 반영하는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하고 그리고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가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미국 기업입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이 어떤 실적을 보여에 따라서 중국 경제의 흐름을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기업이 모두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10% 가까운 급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장중에 17%까지 급락을 했다가 물론 낙폭은 막판에 줄였습니다만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짝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다우존스 종합지수가 208포인트 조정을 받았지만 어때요? 장중에 400포인트 넘게 조정을 받았다. 돌려놓는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봉입니다만 그렇죠. 충분히 견딜 만한. 그리고 뉴욕 증시도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그 가격적인 부담이 안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받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기조 전산에는 이상이 없다. 다만 자 오늘의 그 한마디 나침판에서도 언급해드렸다시피 그렇죠.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좀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하는 점만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체크포인트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죠. 첫 번째 원달러 환율 동향이죠. 1000번을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딱 출근하자마자 해외 원달러 환율 동향부터 한번 체크를 합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 너무나 예뻤죠? 3원 60전이 하락한 가운데 1117원 70전, 1110원대까지 안정화되는 자, 이 1110원대에서 안정화는 돼준다면 주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하나 미진한 게 있어요. 환율 시장은 참 좋았는데 예, 그렇죠. 제가 지난주부터 언급해드린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하는 시점을 우리가 판단해 볼 때 거래량의 유입 여부를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시장, 거래수장을 기준으로 얼마? 5억 주입니다. 근데 어제 거래수장 거래량이 얼마였어요? 예, 3억 7천만 주에 불과했습니다. 4억 주 때도 못 미쳤어요.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래량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경제 지표라든지 실적은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번 주에 29일과 30일 중요하죠. FOMC 회의. FOMC 회의가 열린다는 것보다는 과연 자산 축소 프로그램에 대한 FOMC 미국 연방중앙은행의 의원들은 어떤 의견을 피력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산 축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달 말이죠. 30일과 31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회담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수용안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되죠. 이번 주는 중요한 세 개의 기업입니다. 애플,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기술주를 대표하는 이 세 기업들의 기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주신다면 주가에 얻는 흐름을 예측하기가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시장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국내 시장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마인드 전략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코스피 시장이 대망의 2200포인트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중반으로 넘어갈수록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주중반으로 넘어갈수록 고점 매도 물량이 가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예,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고 발빠른 투자자님 분이라면 올라올 때 한번 조금 매도했다가 빠지면 다시 산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신 분이라면 그렇죠? 예, 보유주식 그대로 홀딩하셔도 좋습니다. 매수는 철저하게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 변화를 한번 줬는데요. 오늘부터 역시 매수 관심주는 역시 대북 관련주 그리고 대중국 관련주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권에 두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금융주 중에서 증권주가 좋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그렇죠?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업종과 테마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들 테마를 중심으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도 계속해서 조정은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도 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 출근길 아침은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대구 영하 6도로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추위는 누그러지겠고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전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 보이다가 오후에는 전국으로 대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삼가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한낮엔 서울 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기가 메말라가면서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속초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아침과 낮 사이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 대구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흐려져 비가 내려 목요일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으로 비나 눈으로 확대되겠고요. 이후 금요일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내려가며 반짝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